네, 서동구 의원과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저희가 잘 담아왔습니다. 아까 전에 의원님 주제를 보니까 봉이지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봉을 이지 쉽게 잡는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아니면 뭐 봉이지 할 때 봉이지인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예, 봉이 김선달인지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우리가 파헤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벌떡 일어나라. 네. 바늘은 끝에서부터 들어간다. 바로 오기상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5일 이동평 유연선이 우상향되는 이러한 어떠한 캔들이 연출이 될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그날 놓쳤다라면은 그 다음 날에라도 이 5일선 위에서 뭐 음복이든 양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야, 저렇게 주가가 많이 만약에서 저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이 화면이 이렇게 지워야지 나오는군요. 네네. 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이 됐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바로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로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냐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여기에 직전의 고점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패한 형태,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의 자리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전에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된 자리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이 자리들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가 배팅을 해서 쫓아갔어도요, 그 다음날 윗꼬리가 달리다고 할지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여기 시점, 뭐 4,700~800원이라고 치면은 7,000원까지 그대로 도망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자리들은 이런 자리에서들 기준점이 나오면서 바로 거래까지 수반이 돼준다면 땡큐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자잘자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자잘자잘 표현했던 봉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종가 베팅을 했었더라도 이후에 수익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5기상법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요. 자, 첫 번째는 한빛소프트 예시였고 두 번째 종목이 또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5기상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입니다. 차트가 최고의 네. 쿠팡의 수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잔잔하게 있던 주식이요. 네, 호수였어요. 네, 호수.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네.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5기상법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러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을 해줬죠. 네. 이날 상한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거의 뭐 점 상한가나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도 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날 못했다. 장 끝나고 나서 종목을 연구해 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동방이었네. 그 다음날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날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은. 다만 부담이 되죠. 예. 이렇게 아침부터 거의 상 근처까지 또 연달아서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대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럼 100주라든가 200주 정도만 사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바로 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상 들어갈 때 나머지 뭐 2, 300주를 더 쫓아가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흔들어 됩니다. 근데 흔드는 과정에서 1, 2, 3 이 거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꼬리가 달아주면서 올라올 때 거래 자체가 급감을 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윗꼬리 달리면서 큰 음봉이 한번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겠죠. 흔들어 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 조정한 이후에 이때 만약에 내가 놓쳤다. 포기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시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또 한 번의 그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직전에 이 고점대들을 돌파하는 거래 증가와 양봉.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0원에서 이 자리까지 와. 그냥 수익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급등한 종목을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어차피 하루에 상한가 폭은 30%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횡보한 조정 이후에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 연출될 때, 그리고 5일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겠다. 차익 챙길 거 다 챙기겠다. 라고 대응을 하셔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미래에셋벤처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그러면은 지나간 거 말고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게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예. 호텔신라를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내일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뭔가 올라갈 듯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재반 이평선들이 꼬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재반 이평선도 유지가 되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이 직전의 고점대도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올라줬습니다. 예. 참 호텔신라도 뭔가 소비, 유통, 면세, 여러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참 못 갔던 주식 중에 한 종목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매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어차피 직전 고점에서의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때가 이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그러한 재판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이렇게 흔들린 자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한 번은 접어줬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형적인 5기상법에 해당이 됐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못 샀어? 그러면 내일 정도 움직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5일선에 대한 지지력만 보여준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게 되냐 해서 이번 주에
오늘 호텔 신라를 여러분들 추천주는 아닙니다만은 관심 있게 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오 기상법을 적용해서 봤더니 수익이 와. 나더라. 그걸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실전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이런 그 개별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대형주들, 이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한 흐름이냐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은 오 기상법이 나왔다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한 번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 직전의 고점대를 돌파하는 5일선이 돌아서 주는 흐름이 나와서 짧은 파동이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량과 예, 항상 여러분들 캔들만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같이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죽어 있다가 이 5일선을 올라타주고 5일선이 돌아서 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수반해졌다. 아, 그럼 포스코도 여기서 한번 내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되겠구나. 그 다음날 딱 음봉 나오면서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무리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포스코도 바로 오 기상법에 적용이 되는 시점이 나와주니까 올라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예. 이거는 리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들의 이러한 판매량도 감소되고 있다. 일부 네. 대형 메이저들 생산이 좀 중단돼 있다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또 조정폭이 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만도입니다. 만도.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감히 만도를 가지고 왔느냐? 오 기상법에 해당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예. 뭐 여기 시점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죠. 그러면서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과정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만큼의 거래까지 세웠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최근에 거래량도 잡아먹고 이 캔들 위로 올라서주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물론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순매도도 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도 안 깨고 이 눌림목이 살짝 연출되고 있다는 거. 네. 물론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발 이평선들에. 그리고 직전의 고점대들도 놓여져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 기상법에 적용이 되면서 대응을 할 때 단기 상승형, 중장기 상승형, 대세 상승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단기 상승형은 나오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이 시간에 과연 오늘 월요일 얘기한 특히 호텔 신라와 그리고 만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는 못 샀다. 그러면 언제 사면 좋으냐? 그걸 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 기상법에서 내가 대응을 못했어.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봉의지법이 뭐냐 그러셨잖아요. 뭘까요? 봉의지법. 바로 쉽게 이제 우리가 풀어서 네. 하면은 캔들이라고 그러죠. 봉. 예. 그래서 캔들이 이평선을 지지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봉이 이평선을 지지하는 지지한다. 경우. 예, 봉이 이평선을 지지했을 때, 그럴 때 쉽게 얘기하면은 1단계 오기상법에서 적용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놓쳤다. 네, 놓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아무 때나 쫓아가느냐? 안 되죠. 아니다. 기다리자. 네. 그러면서 바로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예. 이거는 이제 오기상법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음봉으로 밀려도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평선을 배웠어요. 뭐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보면 21선 또 61선, 121선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세가 강하게 살아서 쫙쫙쫙 움직여 줄 때는 우리가 급등주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21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21선이 있고 또 61선과 121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주가의 성격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중소형 개별 테마 급등주들이 뭐 20일, 60일선까지 조정을 보인다. 이건 조정이 아니죠. 시세가 어떻게 보면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최소한도 뭐 5일선 아니면 뭐 21선 정도까지는 지지를 받는. 네. 그리고 또 중장기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라든가 60일선 정도까지의 조정을 보이면서 눌림목이 연출을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일봉상의 양봉이 다시 출현이 될 때 그때부터 다시 이 봉의지법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흐름들을 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할 때 눌림목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강조드렸지만은 이 눌림목이라는 게 이 추세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추세 연속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선 눌림목 또는 21선, 60일선, 뭐 또 5주 이평선,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5일선의 눌림목은 전형적인 급등주의 형태들이죠. 5일선을 타고 웬만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장중에 깨졌더라도 꼬리를 달아주고 지지받고 다시 가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해주고 말이죠. 이런 어떤 형태. 그리고 21선 눌림목. 전형적인 주도주들의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섹터들의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61선 눌림목 또는 주봉상에서도 5주 이평선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이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을 때 눌림목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네.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요. 만약에 이렇게 추세를 잡고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서 재차 상승해주면 이거는 살아서 가는 건데 뭐 5일선도 깨져 또는 뭐 21선도 20일. 깨져 60일도 깨져 네. 120일도 깨져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하락 추세로 예. 전환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이라든가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도 아 지금 현재 시장이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면은 조정이냐 또 종목마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21선을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고 다시 튀는 종목이 있고 네. 어떤 종목은 또 아주 횡보하게 계속 하다가 60일선에서 뭐 돌아서 준다든가 그리고 대표적인 개별 급등 종목들은 보통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고 바로 또 이격만 좁히는 과정만 연출되다가 간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바로 이 봉의지법과 눌림목인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음봉으로 밀려도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야 된다. 음봉으로 밀려도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야 되고 우리가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봉이 연출될 때. 그러니까 아침부터 만약에 개파락이 됐어. 근데 개파락이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만약에 5일선이 됐든 21선이 지지가 돼요. 네.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가 안 났더라도 네. 아침 시초가를 지지하면서 올라오면 양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무조건 플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매수의 타이밍을 양봉 출현 시에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는 땡큐. 셋 중에 최소한도 두 가지라도 나와주고 이러한 어떤 것들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이 봉의지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샘플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가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요. 순간적으로 밀립니다. 뭐 단기 네.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이 자리에서 매도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뭐 손절을 하든. 그런데 내려오더니 이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조정을 봐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것은 앞전에 이미 5일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다시 20일 이평선과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이 21선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이 돼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도 다시 증가가 돼주는 이제는 오히려
21선에 대한 봉의지법이 나왔지만은 여기 시점에서는 다시 또 5일선을 중심으로 한 봉의지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게 여러분들 주가의 어떤 탄력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옵니다. 여기 흐름을 잘 보시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5 기상법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죠. 네. 또는 여기가 나왔다고도 볼 수 그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서 내가 못 샀어요. 그런데 음봉이 두 개가 나와주고 거래는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5일선에 대한 이 눌림목 자리가 연출이 된 거예요.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이 5일선 위로 양봉이 지지받으면서 돌아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여기서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주가가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평선과 이평선과의 데드는 나지 않았는데 5일선이 20일을 이탈하는 데드가 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20일을 깨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네.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시초가가 붙었다가 꼬리 달아주고 한 번 더 밀렸다가 계속 시초가 위로 올라오는 양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21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해줍니다. 이때가 또 절묘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이평선의 데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의 매수 방법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흐름들이 연출되고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와. 이러한 패턴들이 다시 나와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거래량은 급증해 주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상승의 어떤 패턴들이 연출될 때 상승의 거래량 급증 그리고 양봉 연출 바로 이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항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가 배웠던 거 다 나오죠. 네. 첫 번째 뭘 배웠죠? 5 기상법. 5 기상법을 배웠습니다. 전형적인 흐름이에요. 그렇죠? 거래도 급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앞전에 있었던 캔들의 고점들 음봉이든 양봉이든 잡아먹는 이러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 오케이, 땡큐. 1차 매수. 이러한 상승을 타고 여기서 도정이 나오고 여기서 깨졌어. 좋아요. 매도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그렇죠. 종가 배팅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서 딱 20일 지지가 돼요. 근데 이 음봉에서 나오더라도 거래는 어땠습니까? 음봉에서는 거래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버텨볼 만해요. 왜? 여기서 우리는 샀기 때문에 야 이게 밑에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딱 이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도 전일보다도 증가가 되고 다시 또 양봉으로 20일 지지 5일선까지 갖다 붙여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매도했던 분들은 재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되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급등의 흐름들이 또 한 번 연출된다. 바로 이것이 1차 5 기상법을 이용해서 매수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 기다려봐야 일봉의 캔들이라고 봤을 때 5, 6일 후에 이 모습에서 오케이. 봉의지법이 해당이 되는구나. 네. 21선 눌림목. 난 여기서 매수해야지. 하는 게 고통 없이 그렇죠? 더 많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5기상법과 이 바로 봉의지법은 우리가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5 기상법이 나왔을 때 만약에 매수가 안 됐다. 거래도 급증했고 또 5일선도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돌파가 됐고 기울기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못 샀다면 기다리시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관심종목에 넣어놓고 이러한 5일선 또는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지거나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래가 수반이 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셔도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세에서 수익이 안 났다 할지라도 21선에 대한 눌림목 공략한다면 더 좋은 수익,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 개운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까? 근데 그때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을 잡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게끔 노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기상법과 봉이지법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수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우리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주식사관학교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톡이죠. 샵 0988번으로 서동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개운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까지 쭉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